다 들으셨는가요? 자, 이제 일반적인 고추 재배. 이 작년에는 이걸 아예 안 내놨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피해 상태라든지 어떻게 피해가 됐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텃밭이라도 바꾸신다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면 되겠다. 이런 모종을 쓰면 쓰겠다. 그래서 평가사로서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알으셔야 농가하고 대화되고 되고 판단할 수가 있어. 피해 상황을. 자, 고추는 기본적으로 육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육묘가 70에서 90일입니다. 육묘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온 다습환경일 때 잿빛 곰팡이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모 잔락병에 크지 않는 잔락병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식 전에는 반드시 경화라는 건 수나 또는 굳히기.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경화 처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 품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따뜻한 데는 못 찍었어요. 화상을 입은다든지 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육묘를 할 때는 2월 달이기 때문에 온상, 따뜻하게 온열 육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호를 하고 잘 크기 위해서 물도 거기에 맞게끔 물도 잘 줬고, 또 어쨌든 간에 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비닐이 온상이 됐다든지 햇빛을 많이 못 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정식 포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일종의 경화 또는 수은화, 요 구치기라고 해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상이기 때문에 물도 잘 줬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고, 물 줄이는 걸 줄이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것은 결론은 이제 창을 열어주기 때문에 온도가 낮춰지면서 햇빛을 받도록 해주는 거죠. 햇빛을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육묘를 하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고추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도 건강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밭이 기본적으로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고추가 자라는 하나의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식 1개월 전에, 근데 1개월 전이라는데 가능한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오래 심으려면 전년도 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석회나 퇴비를 시용해 주는 거죠. 퇴비는 완전히 부숙 퇴비. 쉽게 말하면 부숙이 잘 된, 이게 퇴비로서 발효가 잘 된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퇴비의 역할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영양분 공급이에요. 퇴비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양분은 이것은 화학비료는 우리가 말하면 통상 그냥 양약이라 생각하면 이것은 한약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화학비료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오는 속효성이지만 퇴비는 천천히 작물이 자랄 때까지 공급하는 완효성 또는 지효성 효과는. 근데 이 양분 공급은 근본적으로는 화학비료가 더 빠를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개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쌀밥만 드시고 다른 거 전분 이런 걸 좋아하시고 하면은 변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식이섬유 많이 드시라고 하죠. 채소, 야채. 마찬가지 퇴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은 토양의 입단 구조, 때알 구조.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던 게, 안 배우신 분 안 배우시면 기억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이 유기물을 줌으로써 거기에 미생물들이 있고 어떤 분비하고 해서 하나의 알갱이를 이거 이제 소공국이잖아요. 여기 사이사이를 대공국이라고 해요. 소공국은 모세 간접에 의해서 물을 항상 간직고 있어서 양분이 물을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대공국은 공국이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되는 공국이잖아요. 그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통기성이 좋다. 일반적으로 토양은 고상이 50%, 일반적이에요.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 다음에 기상이 25%, 액상이 25%. 액상이라는 것은 수분이고 기상이라는 것은 산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화롭게 됐을 때 가장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고, 그게 퇴비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유기물의 역할이란.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유기물은 탄소 화합물이고 무기물은 강물질 그 자체예요. 칼슘, 칼륨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비를 줌으로써 우리가 보면은 양이온 치환용해로 여러분들 뵀어요. 양이온 치환용, 양이온 CEC라고 하죠. 캐션 익스체인지 캐파시티라고 CEC. 이 이야기는 연기 치환 용량이라고 하는데, 용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다, 또 이렇게 적다.
허면은 토양은 일반적으로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늄태라든지 칼슘이나 다 양이에요. 플러스 이온이에요. 이 흡착한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흡착한 힘이 크기 때문에 비료 성분을 작물한테 천천히 공급해요. 만약에 양이온, 치양이온이 적으면은 순식간에 작물이 흡수 이용되기 때문에 웃자란다든지 이러고 아니면 흡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보호 기능이 크고 비료를 간직하는 힘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완충능, 토양 산도에 대한 완충능이 크다. 그래서 퇴비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들 이제 영양원이잖아요.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퇴비는. 그리고 부식이 검어지면 지원 상승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퇴비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부숙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미숙 퇴비를 사용한다. 이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발효시키려면 가스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가스가 발생해요? 이 항화수소라든지 이 메탄, 특히 항화수소 같은 것은 이 철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뿌리에 상처를 줘요. 그 뿌리 상처 주면 어떻습니까? 식물체는 뿌리가 우리 입이에요.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파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숙 퇴비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쁜 유해 미생물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퇴비는 부숙 퇴비로 시바르당 2,000에서 3,000kg 땅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농업기술단에 가서 토양 검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진단을 받았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석회는 시바르당 150kg에서 200kg 땅에 따라서. 석회질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토양 산도, 산성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석회는 칼슘 공급원이에요. 석회는 생석회는 이거죠. 그 다음에 소석회는 이거이고. 생석회를 가지고 이제 물로 고온을 열을 가하면 이제 소석회. 결론을 그러니까 석회는 칼슘 성분이라고. 그래서 석회의 역할이 이 칼슘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석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단행성 촉진이라고 시험 제일 잘 나왔죠. 제일 쉽고 뻔하죠.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고 칼슘을 공급하고.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땅은 하강암 토양, 하강암 산성 토양. 이 모든 작물은 약 산성에서 중성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석회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석회를 이제 토양 산도를 조절을 한다 생각하면 그래서 일찍 뿌려졌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산도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일찍 뿌려줘야 한다. 그리고 석회 비료는 따로 뿌려줘야 한다. 만약에 암모늄태, 질소질과 비료를 만나면은 질소가 쉽게 말하면 암모니아 가스로 형태로 돼서 휘발되고 그러면 질소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019년도에 안동에서 조사하는데 이 양반이 그냥 고추가 안 컸어요. 안 컸어. 가 쪽으로는 또 차이가 있어. 석회를 그냥 매일 좋습니다. 토양이 그 석회를 하면 중성되고 해서 산도 저는 석회를 많이 줬. 근데 석회 많이 준 데는 얼마 안 있다 이제 질소를 줬는가 봐요. 이제 바빠가지고 이게 질소 휘발도가 이쪽에는 석회가 적게 닫은 데는 질소가 그대로 이 암모니아 형태로 안 날아가 휘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은 키가 생육이 한 30c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석회는 가능한 일찍 주는 것이 좋다. 산성 토양이 되면은 문제 우리나라 땅 산성 토양이다 대부분이 하강암 토양이기 때문에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산성이 되면은 질소, 인산, 칼이 흡수율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이 pH 6일 때는 이 질소가 89% 흡수율이고 특히 인산 같은 52%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토양을 개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는 아까 탄저병이라는 나중에 배운 대로 유용 미생물은 줄어들고 작물에 해로운 유해 미생물은 많이 늘어나요. 산성 토양. 그래서 개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성 토양은 일반적으로 칼슘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양의 입단이 많이 파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입단이 파괴됐다. 이런 입단이 파괴되면은 결론은 이 통기성, 그 다음에 먼저 배수가 안 되니까 통기성이 나빠진 거죠. 이런 게 다 떨어진다. 그 작물이 뿌리 호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회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 정식 일주일 전에는 두둑을 만들어줘야 돼. 이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고체 비료, 화학 비료, 이 전용 비료를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둑은 넣고 가능한 높게, 그다음에 고랑 간격도 넓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단위 면적당 또 생산량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죠.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화학비료를 줬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그냥 시간이 그보다 갖고 바로 또 멀칭해 버리면은 또 가스가 발생해요. 아모니아 가스. 그렇기 때문에 정식 화학비료를 일주일 전에 뿌려 놓고 정식 3-4일 전에 비닐 멀칭을 해 줘야 돼요. 그 목적은 땅의 지온을 상승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땅의 지온이 상승하는데 뿌리 활착이 안 돼요. 땅의 온도가 낮으면은 비료 흡수율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로 하는 거죠. 비닐을 하는 것은 지온 상승, 그다음 잡초 방제가 두 가지 큰 목적이 두 가지죠. 그래서 흑색이나 배색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고추를 심어야 되잖아요. 고추는 모종의 조건이죠. 초장이 15에서 25cm. 그 이야기는 이 일단은 이제 뿌리 이제로 됐거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이때 이런 뭐가 가장 이제 딱 정확하다 볼 수 없죠. 그러나 우자라는 것은 키가 크다는 것은 우자라는 거거든. 도장묘 이런 것들은 생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지름은 0.4cm 정도 약간 목질화 되게끔 경화시키면은 야 큐티클라층이라 해가지고 외부 한계 정황에서 이제 바꿔지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줄기는 이제 말씀드렸지 적당히 굵고 절간 사이, 절간 이제 방아다리 생길 사이가 너무 길어서는 안 돼요. 절간 사이가 가능한 한 크지 않은 것 간격이. 그다음에 입이 두껍고 비교적 작으며 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뿌리가 흰색의 굵은 뿌리로 발달해야 합니다. 뿌리가 황토색이나 된다면은 그것은 안 좋은 거죠. 뿌리가 가능한 백색 되는 거죠. 조건이죠. 다음에 정식 일주일 전에 간수를 해줘야 되죠. 지금 정식 일전에 그래야지 뽑기가 좋잖아요. 그다음에 35 내지 40cm 간격으로 상토 높이까지 그러니까 그 상토 그 심었던 노종 높이까지 해줘야 한다. 포트에 있는 높이까지. 그래 떡잎 아래까지 해야지. 떡잎까지 묻어는 안 된다죠. 그래서 깊이 심는 것은 만약에 깊이 심으면은 뿌리 내림이 늦어지고 생육이 쉽게 말하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노출돼서 상토가 나온다? 그러면 건조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토, 포트에 심어진 높이까지 깊이를 심어줘야 돼, 고추는. 근데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고추의 문제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유튜브를 보니까 이 모종이 이렇게 이제 포트에 자랐기 때문에 멀리 못 퍼졌을 거다니까. 그러니까 똘똘 감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어 있기 때문에 토양이 좋고 땅이 부드러운 데는 얼른 또 활짝이 된대. 안 된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 크고 있더라고. 근데 시범을 보인 사람이 한 분 있어서 내가 저 영상도 찍어놨는데 여기 반쯤 정도 털어가지고 심었더니 뿌리에 활짝 그 퍼짐 정도가 그냥 심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냥 심으면 편하죠. 그러나 좀 털하고 심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대신 뿌리 활짝 좋다. 이거 글씨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밝은 촉지제를 혼합한 물을 간주. 그러니까 식재 전에 물을 줄 수도 있고 식재 후에 밝은 촉진제를 혼합해서 물을 주고 복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은 각자에 따라 틀리죠. 그 다음에 지주를 설치하고 결속 가능한 한 정식 후에 가급적 빨리 주는 거죠. 예, 뭐우 흔들림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몸살이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주는 고추 4주에서 5주 간격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정식 시 지상부 상태보다는 뿌리의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뿌리가 황토색이면 안 되고 가능한 백색 굵은 뿌리로 됐을 때 뭐가 건강한 상태다. 그걸 보고 해셔야 한다. 그 식재 방향은 심는 방향은 방아다리가 분지죠. 분지가 쉽게 말하면 지주와 직각이 되도록 이제 옆으로 자 이게 방아다리라면 옆으로 퍼지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지주하고 직각이 된다는 것은 고랑을 향해서 해라. 그래야지 그 가지가 잘 뽑고 투광도 좋고 또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심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그다음에 정식 유효 관리는 이제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점적 간수가 물 전략이라는 관리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고온에서 뿌리 근처에 바로 물을 주면은 지온 상승 약 한 더울 때는 8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뿌리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 시비 관리. 국거름은 정식 후에 2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질소나 칼리질 비를 인사는 그 밑거름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소, 칼리질을 3, 4회 전용 비료가 이제 있죠. 그다음에 1차와 2차는 고추 사이 두두.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 틀렸지만은 여기 고추가 심어졌다면
여기다 이제 가운데라 뿌리 근처로 주지 말고 주시라는 얘기죠. 1차, 2차는. 그 다음에 3차, 4차는 이제 헛골. 지금 안 심어지는 데라. 여기다 뿌리가 그때는 뭐 30cm 이상 이렇게 퍼져 나오니까 흡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냉해나 고온 장시에는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요소로 0.2에서 0.3% 요소로 연면 시비를 한 것이 된다죠. 만약에 뿌리 활착이 좀 늦어진다든지 상태가 생리장애 왔다든지 이럴 땐 해줘야 한다죠.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방제 해줘야 되고, 간헐한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나 이런 것들은 비 오기 전에 농약을 했을 때는 효과가 70%고 비 온 후에 방제했을 때는 30%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그 시기에 방제 시기에 보면은 비 오기 전에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이게 방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치료가 잘 되지 않은 병이 발생한 탄저병이나 청고병 등은 미서 초기에 제거해 주는 것이 전염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생장 관리. 겹순과 방아다리 착생의 꽃 제거. 겹순과 방아다리 착생꽃이 많으면은 이것들이 양분 소비로 이쪽으로 생장이, 다시 말하면 생식 생장을 하면은 모든 식물체는 종족 번식을 해서 기본적으로 양분 흡수가 되면 1차적으로 열매한테 보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생육이 젖이고 있는데 꽃이 열매가 달렸다면은 그걸 줘버려서 영양생제 우회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후 3, 4주경 방아들이 충분히 분화될 때 따릅니다. 그다음에 고추 키가 크지 않고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것은 영양생장이 안 되고 열매가 달린 것도 이 생식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따줌으로써 영양생장을 유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아다리 및 겹순 제거. 첫 번째. 이걸 일찍 따져버리면은, 일찍 따져보면 그 전에는 번엽이 11개에서 13개나 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적게 됐으면 결론은 일반적으로 작물이 생장하는 데는 생장 호르몬이 역할을 하잖아요. 호르몬. 옥신과 시토킨이 관여를 하는데 일찍 따져버리면은 옥신이나 시토킨이 생성되는, 옥신은 입에서 생성되고 하는데 시토킨은 뿌리에서 아마 생성되고요. 이래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써 서로 상호 보완작을 하는데 일찍 따져버렸을 때 호르몬 함량이 적기 때문에 뿌리가 빨리 착근이 안 되면서, 쉽게 말하면 뿌리가 착근이 빨리 안 된다는 건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생육이 저해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방아다리를 너무 일찍 따지면 안 된다. 다만 이걸 또 놔두고 그냥 이거 이제 시간 지나버렸으니까 놔뒀다 했을 때는 대부분이 고추는 토양 전염병이라 했잖아요. 탄저, 역병 이러면. 그다음에 그 시드름병이라든지 푸시드름병. 물에 튀겨서 그것에서 전염이 바로 된다. 그래서 밑에를 제거해 줌으로써 병충해 방제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고추의 주요 병 중에 탄저병, 탄저병은 곰팡이병이에요. 이것들은 6월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고 8, 9월 달에, 장마철에 발생하는데 8, 9월 달에 그때 이 탄저병이 제일 많이 와요. 이 후기에. 주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때 일입니다. 또 연작으로 인한 병균 발생, 땅 속에 잠복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부숙 퇴비 사용을 했을 때도 토양이 질에 약화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도 사람이 건강하면 병이 안 오잖아요. 고추도 토양 상태가 불량하면 뿌리 지금은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병이 다 와요. 결론은 작물은 뿌리가 제일 중요해. 근데 모든 것이 이런 영향이다. 그다음 장마와 밀식. 지금 두둑을 그래서 높게 해줘야 한다. 특히 비가 자주 내릴 때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 빗물에 튀기는 4시간 만에 발병이 된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한 4 내지 5일이면은 탄저병이 윤문이 이제 슬슬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초기에 열매와 잎에 칼색 반점 생성, 열매는 점차 검게 변해서 흠뻑 들어간다. 주로 풋고추보다는 이 탄저병은 붉은 고추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병반이 확대되면 둥근 갯무늬, 유문이 생기나요. 우리가 희나리 고추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발병 시 주변에 집중 확산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탄저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칼슘 부족 현상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칼슘 부족 현상이 고추 끝부분이 이제 움푹 들어가서 하얗거나 검적게 된 거거든요. 칼슘은 고추 끝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걸 그리고 검게 말라 썩습니다. 그 고추를 잘라보면은 씨가 검고 자라요. 그래서 이 칼슘하고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칼슘 같은 것은 이제 미량 요소 고추에 중간중간에 연면 시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칼슘은 이제 체내 이동성이 낮아요. 체내 이동성이 낮은 것이
칼슘, 붕소, 항, 그다음에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성에 낳는 거죠. 그다음에 역병도 곰팡이병이에요. 이것도 물곰팡이병이라고 해요. 이것은 역병은 물길 따라서 전염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역병은. 그리고 집중적으로 돼요. 그리고 발생하면은 고추에서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냥 빨갛게 그냥 불탄 것 같이 돼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물길 따라서 역병이 진다는 데 이것은 이 피해가 크다. 일반적으로 시드름병이나 청고 품마른병 이것은 상체에서 전염이 된다면 이것은 상체 없이 그냥 감염이 되는 것이 역병이다. 주로 이제 5월 중하순 발생해 7월 장마 이후 극격이 만연되고 단연간 연작 시 발생한다. 산성 토양에서 주로 발생한다.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향토 배수불량 물길 따라서 그래서 역병을 방지하려면 배수관을 자르고 두둑을 넣게 한다. 그다음에 일항이 낮아 물 빠짐이 나쁘고 깊이 심어서 아래줄기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 이때 그런다. 병든 표기를 방지할 때도 난다. 근데 요즘 이제 역병이라든지 산자병이나 칼라병이라든지 내병성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상 주로 지재부에서 처음 그 땅에서 그 뿌리 부분에서 줄기 가까운데 이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줄기가 안갈색으로 변해요. 대체로 잎이 시들어지면 집단적으로 그냥 빨갛게 타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뽑아보면 검게 개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균성 전문이병 이것은 이 병든 십조 잔재 종자에서 월도에 전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잎에 해갈색 작은 전문이 한 3mm 전후 부정형 병반이 주로 입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전되면 중심부는 흰색으로 변하고 병반의 가장자리는 암갈색을 띈다. 구멍이 그게 암갈색이 생기면서 구멍 입에가 구멍이 뚫리면서 병반이 생긴 것을 우리는 세균성 전문병. 이거 이제 입에 많이 생기는 것이 많죠. 그다음에 병반의 주위에는 항색 테두리, 그러니까 항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점차 확산되는 거죠, 병이. 그다음에 품마른병 이제 청고병이죠. 이건 주로 뿌리에서 발생해서 줄기 잎 등으로 퍼지는 전신병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토양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작물은 4 내지 5년간 윤작해줘야죠. 그러니까 가지가면 고추뿐이 아니라 유형 관계가 있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과. 그러니까 고추, 가지, 토마토, 감자는 같은 과예요. 이런 것들은 서로 윤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습지와 장마 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 시 심하게 그러니까 배수 불량 토양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또 염류집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건 노지집에서는 염류집적이 별로 안 나와요. 주로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죠. 염류집적 이럴 때 이제 미숙탭이 사용할 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품마른병은 이 청고병이에요. 세균성병이에요. 세균성. 다른 것은 이제 곰팡이병이었잖아요. 이건 세균성병이다. 처음에는 생장점 부근의 잎이 수분 부족으로 급속히 말라 시들어 고사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낮에는 시들고 아침 저녁 회복이 돼요. 다른 것도 달리 역병이나 쉽게 말하면 비단병이나 흰 비단병 이런 것하고는 달리 이것은 낮에는 시들고 아침 저녁 또 회복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농가 가서 무조건 농가에서 시드름병 그래요. 시드름병 시들어진 게 시드름병이라고. 근데 시드름병은 또 별도예요. 우리가 이 품마른병하고 그러면은 아침 저녁 상태 어찌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는 회복되다 낮에 시든다. 아 이것은 풋시드름병. 품마른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 뿌리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부패되면 원래 이건 흰색이 돼야 하는데 갈색이 됐다는 얘기죠. 그 줄기의 도감부는 갈변하는데 병반이 예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줄기를 절단했을 때 물에 담그면 유백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렵 조사할 때는 우리 커피 일회용 이제 투명한 거잖아요. 가운데 뚫려 있고 그래서 이거 시드름병인데 이것이 흰 비단병인지 같이 시들은 건 비슷해요. 흰 비단병이든지 품마른병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때는 바지를 딱 잘라가지고 물에 담갔을 때 우윳빛 같이 내리는 거예요. 세균이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청고병은 세균 덩어리가 물관, 도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일회용 포트 있잖아요. 그걸 차에를 하나 딱 놔둬가지고 물에 담아서 시드름병인지 품마른병인지 아니면 흰 비단병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흰색 곰팡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가에서 모른다는 얘기. 그게 제일 문제예요. 농가에서 알면 되는데 몰라요. 그냥 노랑병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품마른병은 입고성 역병과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병. 고추 바이러스병이 이제 많이 발생하죠. 진딧물과 사실은 이 꽃노랑 총체에서 이제 진딧물, 뭐 CMB란 것은 큐컴버, 그러니까 오이, 앞잘 딱 오이 쉽게 말하면 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그다음에 BBW 뭐 있는데 놔두시고요. 그다음 꽃노랑 총체벌레한 것은 이 TSWV, 이것은 이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걸면 이 모자이크 증상이 나고 입이 항색이, 그러니까 황화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축,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종자 및 토양에서 이 감염됩니다. 그리고 30도 이상 습한 기온에서 발생한다. 증상은 이 새순이 개사되거나 새로운 입이 나와 개사되거나 죽거나 입이 노랗게 변해서 오그라진다. 그리고 입 표면에 둥근 견무늬가 생기고 새순이 고사되면서 이축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건. 그리고 줄기에 계제가 나타나며 가실이 기형이 된다. 그리고 이 꽃노랑 총체벌레에서 감염된 바이러스는 열매에 알록달록한 반점이 생깁니다. 일명 우리가 말한 칼라병이에요. 칼라병은 처음에는 이쁘자고 하는데 탄저병은 탄저병 유문 부위 있는 데만 잘라내서 팔면 돼요. 칼라병은 나중에 오래되면 완전히 백색이 돼요. 백색이 돼. 고추는 어쨌든 붉은 고추를 목적이잖아요. 백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해지면 식물 전체에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다른 병 같으면 가지가 이 쉽게 말하면 안 끊어진데 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색깔이 그 시커매지면서 끊어져요. 끊어진 것은 뚝뚝 끊어진다는 것은 바이러스병이다.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쉽게 말하면 모자이크가 됐더라도 시드름 현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끊어지는 않는 거야. 생리장애 같은 것은. 근데 바이러스 걸린 것은 끊어진다, 가지가. 그걸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문제는 이 병에 의해서 각종 고추가 생지액 장애하고 병이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 있냐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온이나 가스 피해를 받으면 피해 받은 부분만 일반적으로 쭉 나타나요. 밑에가 이제 가스가 나온다든지 저온에는. 근데 이 이제 그리고 새순도 정상인데 바이러스는 새순도 생장을 맺힌다든지 이축된다든지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지액 장애하고는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줄기 아래쪽에 주로 색깔이 변하고 그다음에 입이 갈색, 그리고 일적으로 하튼 줄로 딱 됐다. 이런 것은 이 가스 장애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고, 병이란 것은 부분적으로 천천히 퍼져나가지 일적으로 쭉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병과 이런 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촌에서 많이 노랑병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입이 노랗게 되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는 노랑병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말하면 이제 병인데 이제 입이 노랗게 되는 황화현상이잖아요. 황화현상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쉽게 말하면 너무 물이 많다든지, 물이 많으면 자 하습, 과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습이 과건이라 이제 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노란병이 왔다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무조건 노란병 왔다 하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농가에서는 특히 할머니들 많이 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너무 물이 많거나, 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뿌리 호흡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뿌리 호흡이 안 되니까 지금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엽록소는 녹색이잖아요. 엽록소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이 우리가 일반 말은 콘, 마그네슘 구성 요소예요.
그래 이거하고 이거 부족하면 항아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습하거나 가하거나 하면은 물에 의해서 용해돼 가지고 어쨌든 이온화 돼 가지고 흡수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항아현상이 나오는 게 이런 생리적 양분 부족, 수분 부족 결론은 그다음에 바이러스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질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전체에 흰흙 끓였는데 일반적으로 질소는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질소가 부족할 때는 아랫잎 쪽부터 쉽게 말하면 항아현상이 나. 그래도 우리도 다 장유소가 있어요. 그래도 늦게 나온 놈 생각해. 형들이 먼저 나는 죽더라도 동생들한테 빨리 이동, 질소 이동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잎부터 하이잎부터 노란 현상이 나오면은 질소 부족이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연맥에 항아현상이 나옵니다. 연맥이라는 것은 이런 데 주로 이렇게 항아현상이 나오는 것이 마그네슘 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병 이렇게 걸렸다 하면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이 농가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조사가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은 주로 열매가 많이 달렸다거나 또는 그 칼리질 비료를 아까 추비를 많이 주잖아요. 칼리질 비료를 줄 때는 왜? 칼리질 비료가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승작용이 아니라 기량작용 서로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 전문위병 같은데 아까 항아현상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병이하고 생리적 장애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을 잘 것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충해 작년에는 이제 없었습니다만 했잖아요. 주로 이제 이것도 고온건조 담배 나방. 주로 이것은 잎을 갉아먹고 유충이 고추 가실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추 가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병충해 방제 잘 안 돼. 조기 안 하면 쉽게 말하면 고추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고추 안에 들어가면 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고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유충이 이제 구멍 뚫린 데 물 들어가면 이제 물러져갖고 떨어진 거. 이런 것이 이제 담배 나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연 3회 한 마리가 보통 300 내지 400개 산란합니다. 이 한 마리가 보통 고추 3개 내지 4개 정도 피해를 줘. 그러니까 담배 나방 방지를 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파밤 나방. 요즘 이제 고추에 대해서 파밤 나방은 이제 작년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균성 전문위병이라든지 일부는 세균성 전문위병은 구멍이 개사가 되면서 갈색이 되면서 주변에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파밤 나방은 아예 흡식 파밤 나방이. 이것은 뭐 낙하산 나방이라도 이것도 방제 잘 안 된다. 입을 그냥 뻥때 병충해 병반이 없이 뻥 뚫리게 먹는 거. 이건 파밤 나방 주로 그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딧물은 이것이 이제 결론은 바이러스 문제가 되잖아요. 바이러스. 어린 쌀이나 잎뒷면에 흡집해서 입이 이축되고 모자이크병, 그다음에 생육이 정지되고, 그다음에 진딧물이 배설된 걸로 인해서 그름병균이 번식하고 바이러스가 된다. 그래서 개미가 많이 있으면은 진딧물이 있는 거예요. 개미하고 진딧물을 공생하죠. 개미가 진딧물은 당노를 내기 때문에 개미는 이제 그걸 이제 먹는 거죠. 그다음에 꽃노랑 총체벌레. 이것은 아까 이 담배 토마토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런 거죠. 피해 입은 뒤틀리거나 구부러져 기형이 되고 생육이 위축된다. 그리고 바이러스병을 전파한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칼라병이죠. 그리고 어린 잎과 생장점 부분에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꽃노랑 총체벌레는 토양에서 성충이나 번데기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러니까 고추 심어놓고 그냥 심기 전에 주변에 풀 같은데 이 살충제를 쓰면은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약충이 번데기나 성충까지 연속해서 지속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알이 안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치. 그래서 초기에 이건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번데기 성충까지 일대 변태기가 3 내지 4주밖에 안 걸려요. 이게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총체벌레는 하얀색을 좋아해 가지고 고추 꽃에가 다 있는 거예요. 고추 꽃에 보면 조그만 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 꽃이 밑을 하고 있으니 농약을 아무리 쳐도 이것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방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고추가 갑자기 시드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한 일명 이 시드름병도 있어요. 일반적인 시드름병은 초기 하이에부터 입이 시들면서 처지는 거 있고, 그리고 노랗게 시들면서 천천히 쉽게 말하면
시들어지는 거인데 역병이라는 것은 여러 폭이 연속적으로 시들어지는 거죠. 같은 그 시들은 경우도. 그다음에 청고병, 품마른병이죠. 품마른병은 아까 말씀한 낮에는 시들다 아침 저녁은 회복되는 거. 대신 고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다음에 흰비단병. 흰비단병은 작년부터 더 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쪽 지방도, 우리 지방도. 백견병이라고 해요. 흰백자 비단견자고 백견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밤낮 계속 시들어요. 그리고 뿌리 부분에 여러분들 뒤에 사진 보면은 여기 있는 사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독하면 되기에 사진도 일부러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수 같은 그 양파 같은 거 조금만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불편하면 휴대폰을 촬영해갖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갖고 다니시면 되죠. 그걸 백견병은 하얗게 흰 곰팡이가 이렇게 작년에도 내가 교육할 때 한 평에 가서 했는데 그 백견 흰 비단병이 있어가지고 딱 그런 걸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백견병 그래서 이 백견병은 일반적으로 이것도 고온파이병입니다.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 많이 되고 이것도 산성토해나 가습할 때 장마 때 많이 발생하는 게 백견병이다. 참고자로 이제 고추 생장 지연원이 고추가 안 크는 이유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이제 초기에 안 크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상, 쉽게 말하면 온도가 낮으면은 안 크는 거죠. 뿌리 생육이 그다음에 양분 흡수가 안 되고 그다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몸살로 생육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양분과 수분 부족하면 당연히 안 크죠. 특히 질소라든지 이런 양분이 부족하면 안 큰다. 그다음에 석회와 질소 시비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회와 질소가 만났을 때는 암모니아 가스 행태로 질소가 휘발되기 때문에 비료를 줬는데도 질소 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안 크는 거죠. 그다음에 객토 또는 과도한 신경. 자, 객토를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기본적으로 재배하는 땅에 비해서는 부식 함량이 떨어질 거다 니까 다른 데 땅을 가져왔다든지 그다음에 깊이 가릴. 제가 2019년도에 안동을 왔는데 그냥 자랑스럽게 깊이 가려왔다는데 보니까 50cm를 갔다네. 50cm. 50cm가 아니라 생땅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작물이 뿌리의 근권이 있는 데를 우리는 작토 그러잖아요. 뿌리가 자라는 것은 작토. 그러니까 완전히 작토는 50cm 미만으로 가버리고 밑에 있는 생땅이 올라와 버렸으니 땅이 좋겠어요. 보니까 고추가 다른데 한 1m라고 하면 50cm나 커가지고 안 컸어요. 이거 본인의 잘못이 커요. 본인이 그렇게 깊이 가렸다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이 깊이 가리는 것도 고추가 안 크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초기 바이러스 발병되면 이것도 모자이크라든지 개조 그다음에 입이 이축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생육이 지연이 됩니다. 그다음에 육묘 기간이 긴 모종. 육묘 기간이면 모도 벼도 마찬가지고 육묘 기간이 길어버리면은 이 모가 노화되어 나이 먹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착근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뿌리를 털어서 심어서 해주는 것이 착근이 빨라진다. 그 다음에 고추 초장이 그러니까 크지 않고 키가 쉽게 말하면 크지 않고 열매가 달렸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일찍 꽃이 착화되면 꽃이 피어가지고 수정되면 이제 열매가 되죠. 열매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열매 쪽으로 양분이 우선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이 영양생장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그 생장의 상태를 봐가지고 고추를 따주고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근권 확보 전, 다시 말하면 뿌리가 활짝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첫째 방아다리가 첫째 방아다리라면 뿌리가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겨순을 미리서 따져보는 아까 말씀했죠. 식물체는 어쨌든 간에 호르몬, 생장 호르몬은 옥신 호르몬과 이 시토키닌, 그다음에 지베레린 있는데 특히 이 영양생장과 관련된 것은 옥신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심어놓고 이제 순이 나오고 하면 이제 강합성 작용을 하고 또 새 순에서 주로 옥신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를 제거해 버리면은 옥신이 생장을 시키는 거인데 뿌리 생장이라든지 이거 안 됨으로써 생장이 지연된다는 시토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기에 여기를 따져보면 안정돼.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안정됐을 때 여기를 따줘야지. 안 따주면 또 아까 말씀대로
병의 전염, 원인이 된다. 토양에 있는 병들이 비가 온다 튀어서 차근차근 전염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고추꽃 열매가 많이 떨어지는 원인. 하단의 고추에 영양 공급을 집중하므로 이쪽 꽃에 영양 부족으로 낙하, 생장 낙하를 한다. 그러므로서 순머지가 된다.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그러니까 이때 이 고추 꽃이 떨어지고 병이 아닌데 이 고추가 떨어진다. 그러면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러니까 추비를 그래서 이제 해주는. 아까 추비가 실수가 이제 칼이잖아. 인사는 이제 원래 밑거름을 쓰니까 이제. 그다음 밤 기온 온도가 15도 이하일 때 17도 이상 돼야 된다. 만약에 15도 이하면 뿌리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 굴도 28도 이상 돼도 문제되죠. 그래서 열매 줄기라는 것은 일종의 과경이라고 볼 수 있죠. 고추 달린 꼬투리. 여기가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 것이 이런 현상이다. 15도고 28도 이상이면 수정이 또 안 돼요. 수정이. 그 다음에 영양 결핍에 의한 수가 있다. 질소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추비, 묶거름을 주고 만약에 심하다면은 요소로서 연면 시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분이 가소과하다. 수분이 가소과하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작물이 자랄 수 없는 거죠. 물 관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장마철에 고추 열매가 무르고 노랗게 떨어지는 것은 비로 인해서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질소지라든지 이런 양분들이 용탈, 쉽게 말하면 비료 성분이 무르 하강 운동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보기 때문에 이 영양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고추 상부에 담배 나방이, 고추 아까 꽃 있는 쪽에 담배 나방이 구멍을 또 들어가 버리면은 거리에 물이 들어가지고 물러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꽃이 약간 노랗게 떨어진 현상은 겨순을 조기 제거를 했을 때 양분의 부분연, 옥신 함량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복합 내병계 품종을 많이 심습니다. 복합 내병계, 복합. 예를 들어서 뭐 역병 하면 PR.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한테 찾아보세요. 이제 역병 계통에 강한 것은 PR이라고 써요. PR 레드불, PR 조커. 예, 역병의 PR 계통.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저에 강한 것은 AR이라든지 AR 또는 원탄, 하강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칼라병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죠. 칼라병, TS 이렇게 해서 또는 칼라탄 이런 내병성 품종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병성 품종이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 이제 그 병에 강하니까 약 안 쳐도 돼? 아니죠. 고추 엄청 농약 많이 치잖아요. 10번 치면 최소한 2-3번은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병성 품종은 일반적으로 양분과 수분의 요구도가 커요. 쉽게 말하면 내병성 품종은 고추도 크고 하기 때문에 양분의 요구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양분의 요구도. 근데 옛날 재래종 재배하듯이 양분과 수분을 적게 줬을 때는 몸이 아파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내병성 품종은 일반적으로 저온의 약이에요. 저온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간행 재배를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가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농가가 이 정도 알면은 농가가 여러분이 농가보다 더 잘 알아요. 전문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고추 농사 하신 분들은 전문가가 한 10에서 15%,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죠. 노동력으로 돈 버는 거 이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여름에 이 고추 따시다 많이 일사병 그러다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건 전부 인건비잖아요. 따지면. 자, 그다음에 농지조회. 여기를 보면은 2019년도에 제가 이제 2020년도 아까 19년 2020년도에 이제 안동에 가서 조사를 했죠. 안동. 이제 농협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16,229 평방미터.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5필지를 그냥 한꺼번에 해온 거예요. 필지가 다 틀려요. 내가 가서 다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거 한 필지입니까? 해가지고 여러 필지 따면
원장 변경을 해야 돼요. 농협에 원장 변경해 가지고 조사를 각각의 필지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뒤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 어느 정도 비율 표시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농지 이 원장을 안 주고 조사서 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조사 내역을 딱 써 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현지 조사 인제 원장 변경을 했잖아요 인제. 여기 인제 실제적으로는 농협에서 이제 그 번지에 따로 맞게끔 3,334 평방미터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죠. 뭐 사고 일자는 7월 20일 일이고 수확 개시 이후에요. 그래서 개시가 8월 14일. 그때 인제 2020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확들이 늦었죠. 늦었어요. 실개명장 오고 피해명장 그때 진짜 병충해가 많았죠. 고추가 보통 우리 뭐 안동 가서 일하신 분들은 뭐 다 15일 이상 일들 다 했어요. 예. 작년에는 뭐 병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병이 없다는 이야기는 기상재해가 없다. 비가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어 7-8일 이 정도 했죠. 예. 그 표본 유량수 작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바이러스병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7월 20일. 했는데 보니까 탄저가 많이 발생된 거예요. 탄저가 이 정도 많이 됐다. 그랬을 때는 동시에 병합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신고된 바이러스병과 함께 탄저병을 동시에 조사 진행하고 향후 발생하는 탄저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동의함 해 놓고 밑에 사인을 딱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그때 조사해 놓고 그런 이야기도 안 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예. 반드시 이렇게 서명 날인을 받으셔야 한다. 그다음에 뒤에는 인제 이거 조사된 대로 100%형이 몇 개고 80%형이 몇 개고 일항별로 인제 조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좌우 계가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인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시간은 이 우측의 계 또 아래측의 하단 계하고 서로 합쳐 갖고 752가 딱 맞았을 때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미보상은 있을 때만 잡는 거죠. 예. 미보상 있을 때만 잡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해충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할 때는 서로 간에 사진을 찍어 갖고 공유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왕에 인제 나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건 고추, 건고추 판별 방법 판별. 보면은 건조기에 했을 때는 꼭지 부분 아까 건조기에다 고추를 말린 것은 꼭지 부분이 일반적으로 푸른색,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태양초는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고현상과 적고현상을 배웠을 거예요. 인제 재배하겠어. 그게 급작이 열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서서히 그 색소가 변하지 않고 고추는 말랐는데 고추 끝들이 꼭지는 파란색을 띠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인제 우리가 말하는 청고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태양초는 비닐하우스에라 전체 아니면 또 밖에라 노지에라 전체 말리기 때문에 이 꼭지도 색소가 변하면서 엽록소가 인제 없어지면서 노란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태양초, 이것은 건조기초 요걸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인제 뭐 그 집에 가셔서 여기 남성분들은 와이프 또 그것까지 알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또한 이제 매운 정도 고추 매운 정도 꽃잎이 보면은 꽃잎이요. 아까 뒤에 보면은 총체벌레 난 보면 이건 꽃잎이 6 개잖아요. 꽃잎이 6 개. 꽃잎이 6 개는 중간 매운맛이에요. 꽃잎이 많을수록 덜 매워요. 5 개짜리 꽃잎도 있어요. 5 개짜리는 좀 매운맛. 근데 인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도 유튜브 봤는데 꽃잎 수만큼 수수로 수가 있답니다. 꽃잎 수만큼. 수술. 그러니까 꽃잎이 많은 것은 수술이 많기 때문에 수정이 잘 된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모종을 살 때 기부 아래쪽에 뿌리 근처에 갇혀 있는 데가 약간 빨그스름하다. 자주색 띠있다. 이것은 매운맛. 어쨌든 간에 빨간 고추가 더 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 녹색을 띠고 있으면 안 매운 것. 여러분들이 모종 살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이 칼슘을 연면 시비를 많이 하는데 칼슘은 이제 이동성이 낮다 했잖아요. 이동하는 게 낮아요. 근데 주로 이 수 수분이 없을 때 거거나 건조했을 때 물에 용해됐을 때 이동이 빠른데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은 칼슘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작물체가 물러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 병이 잘 올 수가 있죠. 칼슘은 세포벽을 두껍게 하고 세포를 두껍게 한다는 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칼슘은 기량작용을 한다 했죠. 아까 질소와 칼슘, 마그네슘과는 서로 상극이에요. 대신 이 칼슘과 붕소는 상승작용을. 그래서 이 보면은 뭐 고추, 뭐 나무거 선정을 표현해서 캠마그라고 칼슘, 붕소, 마그네슘 함께 이런 그 나온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고추에 대해서는 많이 항상 공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것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깊이 좀 체계적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되 유튜브라든지 보시면서 틈나는 대로 보시면은 농가하고 대학 또 여러분들이 혹시 텃밭을 하더라도 아 고추는 이렇게 한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평가사고 사실 고추가 그런 면이 좀 어려워요. 보험금 자체는 적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고추는 번지, 면적, 표본이랑 수수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1차 조사자는 책임감을 갖고 잘 조사를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뭐 시간은 원래는 이제 학원에는 50분이지만은 우리는 12시까지니까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이제 다음에 답변해 드리고 안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오늘 이제 졸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는 현장에서 지금 왜 고추를 이렇게 빨리 조사를 교육을 해 드리냐. 고추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봐서 현장에서 봉사활동할 고추 심기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농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또 배우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추를 예년 같으면 6월 달에 교육했어요. 6월 달에 6월이 아니구나. 보통 7월 저가 착가서 끝나고 나서 중간에 교육했는데 올해는 일찍 해드린 이유는 좀 더 빨리 적응하고 현장 경험을 갖더라도 농가하고 소통하면은 아 이래서 이건 병이 아니라 생식장애라든지 아시는 분하고 대하면 이제 여러분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빨리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제는 뭐 3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남지 회원들은 전문가가 되셨죠. 뭐. 저한테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아니 공부 스스로 많이 하셔. 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로 말하면 이 재배학을 함에 있어서도 왜 하면은 재배학하면서도 이렇게 재배학 책이 없는 것 연관돼서 이해하기 쉽게 또 현장 농촌하고 연관되게끔 이게 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즘에 그 손해평가사 그냥 빨리 속성 합격하도록 해서 재배학은 그냥 일부는 뭐 타입점만 맞게끔 한다는 나는 그건 찬성하지 않아요. 그 진정한 평가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재배학 원회장을 강의를 하더라도 평가사 선배로서 그래도 이야기면 좀 더 대신 이제 강의할 때 그래요. 반드시 재배학 원회장물학은 강의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집중적으로 한단 말 공부하세요. 그러면 고득점 나옵니다. 고득점 되고 계셔요. 그럼. 진짜 재배학이 중요하다는 거. 평가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물어보실 거 없죠? 다른 것도 없고요. 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함 나갔고 교육도 다 마쳤고 저희들도 이제 뭐 3월 협회가 3월 말까지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정연 그 초청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한 2분은 또 뭐 저 보기 싫어서 가셨는가 한 분은 이제 법인 간다신다니까 상관없고 한 분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다 하실 분들이죠. 예.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정연 회원들은 조기에 딱 정리가 그 회원들이 정리가 되면은 함께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